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에 걸려도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화타 김영길, 출판사는 맑은 샘입니다. 이 책은 김영길 선생님의 신간인데요. 전에도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의 토대, 신장을 살려라. 신장이 아프면 신장을 고쳐야지, 이 당연한 말에 아니다. 아픈 것은 결과이다. 먼저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특히 신장병은 정신이 먼저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캐나다 생리학자 한스 세리에는 속상한 일로 마음이 상하면 신장 기능이 영향을 받고 부신피질 호르몬의 이상이 생긴다는 것을 밝혀냈죠. 뇌신경세포와 신장세포는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원에 실려가 신부전증으로 갑자기 죽든가 혈액투석 환자가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되죠. 그는 어려서부터 신장 기능이 약했습니다. 40대에 스트레스를 받자 전립선 질환이 찾아오고 신장 기능이 나빠졌죠. 대부분 전립선 치료는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약, 당뇨병 약처럼 신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는 전립선 약과 비아그라를 같이 처방받았죠. 전립선 약은 남성 호르몬을 없애는 약입니다. 비아그라는 발기가 되는 약이죠.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넣지 않고 아궁이에 불을 떼는 셈입니다. 남자는 발기가 되면 정력이 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가 목숨을 걸고 섹스를 밝히는 것과 같죠. 그는 시간이 지나자 몸이 붓고 소변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신장암과 전립선암이 동시에 찾아왔죠. 당장 숨쉬고 밥을 먹어야 살듯 당장 소변이 나와야 삽니다. 소변이 제대로 안 나오면 혈액이 탁해지고 독소가 머리로 올라와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불같이 화를 내고 난폭해집니다. 병이란 병은 몽땅 다 덤벼듭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몸은 황폐화됩니다. 질병 백화점이 되는 것이죠. 암으로 죽거나 사는 것은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소변을 볼 때마다 요도가 찢어질 듯 아프고 소변이 찔끔찔끔 나왔습니다. 소변을 보는 건지 소변을 짜내는 건지 분간할 수가 없었죠.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전립선 약을 먹거나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 몸이 땅으로 가라앉으며 험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축복이다. 물 대신 진한 숭늉을 마셨습니다. 숭늉을 마시면서 걸었습니다. 줄장식 호흡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었습니다. 부종도 조금씩 줄어들었죠. 취침 전에 막대기로 발바닥을 1시간 이상 때렸습니다.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죠. 악몽 같은 밤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소변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었습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깊은 잠을 자면 질병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숭늉은 생명수입니다. 그는 숭늉 매니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매니아가 되었습니다. 카본 블랙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진창미로 만든 카본 블랙인 화타숙룡은 우리에게 가장 친화력이 좋은 무찔로 생명의 물입니다. 숭늉은 전립선, 요실금, 방광, 난소, 신장 기능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간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장약이 무엇입니까? 간장량이 따로 없습니다. 신장에서 깨끗한 피를 간으로 보내면 간세포가 왕성하게 부결해 건강한 간으로 부활합니다. 간암과 유방암, 대장암 따위의 치료도 깨끗한 혈관 만들기가 먼저입니다. 깨끗한 신장은 건강의 시작과 끝입니다. 무수히 많은 건강 정보를 버려야 합니다.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지식이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신장 치료는 엄청 어렵습니다. 뇌세포와 신장세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치료약과 치료 음식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똑똑한 게 없는 이유가 이런 까닭입니다. 숭늉과 걷기, 발바닥에 공진단 추출액을 바르고 때리기, 이 단순한 게 신장 치료의 키워드입니다. 병이 깊은 사람은 발바닥 때리기만으로 부족하죠. 먼저 공진단 추출액을 바르고 10분간 마사지를 한 뒤 발바닥 때리기를 해야 합니다. 추출액 바르기는 생화학 기능이 있고 발바닥 때리기는 물리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생화학 기능과 물리적 기능이 결합을 해야 건강한 신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 단계씩 식이요법을 했습니다. 1. 물 대신 진한 숭늉 먹기. 그는 가마솥에 밥을 했습니다. 누룽지를 먹을 만큼 걷어내고 나머지는 까맣게 태웠습니다. 2. 잡곡밥을 숭늉에 말아 50번 이상 씹어 먹습니다. 3. 산나물을 푹 삶아서 오래 묵은 된장이나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대부분 화전민 가정에는 오래 묵은 장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도 20여 년 이상 묵은 간장과 10년 묵은 된장이 있었죠. 4. 취침 전에는 1시간 이상 막대기로 발바닥을 때렸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누우면 안 됩니다. 애들을 생각하고 이를 악물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절대 안 죽는다라고 100번씩 외쳤습니다. 그는 시간이 나면 산에 다니며 약초를 캐고 나무를 뜯었습니다. 그를 비롯한 화전민들은 약초 박사보다 10배 이상 약초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곰탱이가 예상대로 안 죽고 멀쩡하게 돌아다니자 주변 마을 사람들의 간경화, 신장병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불치병을 고치는 명의라는 소문이 나자 대도시에서도 많은 환자가 찾아왔죠. 많은 신문사와 많은 방송국에서도 찾아왔습니다. 나는 다 거절했습니다. 환자들이 잘해서 병을 고친 것이지 내가 의술이 뛰어나서 고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노력을 한 환자들의 공로로 훔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의술을 가진 나를 믿고 따라온 그들이 고마웠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많은 불치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많은 체험을 쌓았습니다. 그 체험을 바탕으로 내 한의학 지식은 깊고 넓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의 사부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 없었습니다. 간경화와 신장병이 불치병이라는 판단을 미리 하지 않았습니다.
술과 농약, 걱정을 멀리하면 낫는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말한 식이요법이 절대로 옳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은 비행기에서 고엽제를 살포하면 피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고엽제를 흠뻑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모기가 대들지 않았습니다. 퀴리 부인은 40년 가까이 광속에서 방사능 물질을 추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약 210W의 방사능을 쪼였습니다. 사람은 70W를 쪼이면 죽는데 그는 일반인의 30배 가까운 치사량의 방사능을 쪼였습니다. 부인은 노벨상을 2번 받고 67세의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과학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맞는다고 생각한 가설을 모아놓은 게 과학입니다. 시대에 따라 과학은 과학적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적인 의학이 내일은 과학적인 의학이 아닐지도 모르죠. 옳다, 그르다, 과학적이다, 과학적이 아니다를 따지지 말고 내 정신을 믿고 내 몸을 믿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용기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슬기입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화두를 삼고 화타식 처방의 기본 정신을 충실하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죽을 병을 이겨냈습니다. 태풍이 불면 선원들은 파도를 보지 않고 선장의 얼굴을 봅니다. 선장의 얼굴이 의연하면 선원들은 안심하고 일을 합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몸은 주인의 정신을 살핍니다. 정신이 의연하면 60조 개의 몸세포도 의연하게 질병과 싸웁니다. 우리 몸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와 재료가 있습니다. 당당한 정신의 도구입니다. 당당한 세포들이 재료입니다. 3분의 기적.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습니다. 학생들은 벌떡 일어나 학교에 가기 싫죠. 육체 노동자는 눈을 뜨면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오늘 하루 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먹고 살려니 할 수 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노인이나 중병 환자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지옥입니다. 전신이 다 아픕니다. 머리카락만 빼고 다 아픈 것이죠. 이대로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생각하지 말고 잠자리에 누운 채 3분의 기적을 실천합시다. 1. 3분간 발끝치기를 한다. 몸의 기운이 순환합니다. 한의학의 12경락은 오장육부의 연결고리입니다. 신장은 물의 기운의 장기로 발바닥 가운데 용천혈에서 시작합니다. 용천, 물 솟을 용과 샘천, 물이 솟아나는 샘입니다. 지구나 사람이나 70%가 물입니다. 바다가 열을 받아 수증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되고 바람이 되고 비와 눈이 돼서 지구는 순환합니다.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째, 앉아서 상모 돌리기를 합니다. 약 3분간 합니다. 경추를 활성화시키면 머리가 맑아지며 죽고 싶은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뀝니다. 치매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뇌 건강을 도와서 기억력과 창의력이 향상되죠. 예풍혈, 청희혈, 백회혈을 자극하면 이명이나 만선 두통이 사라집니다.
3. 숨비 소리를 3번 한다. 해녀들은 바닷속에 들어가 죽음 직전까지 일하다 물 위로 올라와 긴 숨을 내쉽니다. 피 하는 날숨을 쉽니다.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소리죠. 이 소리를 숨비 소리라고 합니다. 초보 해녀는 물속에서 1분 정도 머물다가 물 위로 올라와 숨비 소리를 냅니다. 일반인도 해녀처럼 숨을 깊게 들어 마신 뒤 숨을 최대한 참았다가 피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처음에는 1분도 어렵겠지만 숙달하면 2분까지도 가능합니다. 피 소리와 함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침 소리도 나옵니다. 이 숨비 소리를 3번 합니다. 이 호흡을 하는 해녀들은 부정맥이 사라지고 굳었던 근육이 이완됩니다. 호흡의 극한 상황까지 몸을 끌고 가면 심장과 폐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 호흡은 흡지의 호흡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도인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도 이 호흡법으로 해탈했다고 합니다. 라인홀트 메스너는 무산소로 에베레스트에 올랐습니다. 8,848m의 고도에는 산소가 매우 희박해서 산소 호흡기를 안 쓰면 산소 부족으로 죽는다는 게 과학적인 판단입니다. 그는 폐를 단련해서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3분의 발끝치기, 3분의 상모 돌리기, 3분의 숨비 소리. 불과 10분 만에 몸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기적의 3분 곱하기 3을 한 뒤에 따뜻한 숭늉 한 잔을 마십니다. 살만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성공이나 건강은 내가 따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에게 와야 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질병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머리를 굴릴수록 머리만 아픕니다. 방법은 딱 하나. 무시하면 됩니다. 건강법은 단순합니다. 삶은 죽음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죽음을 멋지게 맞는 게 멋진 삶입니다.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올바른 호흡법이 필요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출장식 호흡을 권합니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올바른 물을 마셔야 합니다. 숭늉을 마셔야 올바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걷지 않으면 온몸이 굳어집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삽니다. 걸어야 물레방아 돌듯 기운이 순환되고 기운이 순환이 되어야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잘 걷고 물 잘 마시고 숨 잘 쉬는 게 120세까지 살아갈 삶의 핵심입니다. 숨쉬기, 숭늉 마시기, 걷기는 터무니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터무니없이 비싸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기나 물, 그리고 걷기는 신의 은총입니다. 물론 공짜니까 믿을 수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는 신의 은총입니다. 한참 걷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일단 걸어야 합니다. 묻고 따지지 말고 걸어야 합니다. 인체에 유익하다는 약이나 식품을 버리고 숭늉을 마시면서 걸어야 합니다. 담백한 숭늉을 계속 마시다 보면
뭐가 필요한지 저절로 몸이 알게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올바른 호흡도 머리에 엉켜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청소하는 데 한몫을 합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킵니다. 병이 나면, 몸이 아프면 외부의 정보에 의해서 외부 사람에게 내 몸을 맡겼습니다. 돈으로 내 몸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이제 내 몸은 내가 고쳐야 합니다. 걷고 숨쉬고 숭늉을 마시면서 맑은 두뇌를 만들어 봅시다.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힘이 생기면 제 몸을 바른 길로 끌고 갈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길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두려운 길을 헤쳐나가는 게 용기입니다. 건강은 용기 있는 자의 몫입니다. 나의 귀한 생명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내 길을 찾아 내 길로 가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숭늉을 마십시다. 숨을 잘 쉽시다. 이것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건강 비법입니다. 건강 비법이 돈이 안 든다고 업신여기지 맙시다. 비싼 돈을 들여야 건강을 살 수 있다는 환상을 깹시다. 죽을 병이 있거나 말거나 깊은 잠, 단잠만 잔다면 그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9시경 20분간 발끝치기를 한다. 30분간 발바닥 때리기를 한다. 다시 20분간 발끝치기를 한다. 그래도 잠이 안 오면 한 차례 더 한다. 용맹정진은 스님들이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결과부자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독한 불면증이라도 발바닥 때리기와 발끝치기를 여러 번 하면 저절로 잠이 옵니다. 불면증의 용맹정진 요법입니다. 약물에 의존하면 평생 악몽에 시달립니다. 발끝치기와 발바닥 때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깊은 잠과 단잠을 자게 됩니다. 이것이 면역력의 지존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깊은 병이 사라집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게 되는 것이죠. 나이 든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불치병 환자는 알고 있습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게 없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불편합니다. 애완견을 방 안에서 키우니 툭하면 병이 납니다. 흙에서 뛰어놀아야 할 동물을 좁은 공간에서 키우고 영양이 많은 음식을 날마다 먹이니까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갑니다. 동물병원은 사람 병원보다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많이 씁니다. 병원에 자주 갈수록 개는 점점 더 아픕니다. 진수 성찬을 줘도 거들떠보질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개에게 숭늉을 주면 잘 먹고 활기를 찾습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앵무새도 똑같습니다. 불치병 환자도 이미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로 크게 몸이 망가졌으니 뭘 먹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굴뚝을 막아놓고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격이죠. 숭늉이 수호 천사입니다. 식품 허가 기준에 맞춰서 발암 물질이나 기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안 생기게 만드는 게 바로 숭늉의 힘입니다. 이 숭늉은 하루 종일 마셔도 됩니다. 대사 질환에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저자의 이름을 단 숭늉을 팔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사서 마셔보진 않았는데요. 가격은 좀 있지만 반응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발바닥 때리기, 발끝치기를 겸하면 더 좋습니다. 이것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동작입니다. 참선이나 명상이나 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을 이완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병이 깊으면 이런 게 안 됩니다. 스님은 염불이 안 되고 목사님은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때려야 합니다. 발바닥을 때려야 합니다. 숭늉을 먹으면서 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깊은 잠을 잡니다. 중간에 깨지 않고 최적의 수면을 취합니다. 암질환의 원인도 세포 변이에서 대사 질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숭늉을 잘 먹고 발바닥을 잘 때리면 효과가 크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나 암이나 다 대사질환으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입니다. 50대 여인이 암치료를 했습니다. 거의 완치됐는데 6개월 후에 암세포가 조금 보인다고 하자 여인은 몸에서 암세포를 모두 거덜내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항암치료를 했습니다. 암세포는 거의 없어졌는데 더 이상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허약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는 숭늉을 마시고 1시간 이상 걸을 수 있는 몸을 만들었습니다. 발끝치기와 발바닥 때리기를 해서 불면증을 해결했습니다. 50kg의 체중이 항암치료로 30kg 이하로 갔다가 이제는 45kg이 되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여인은 다시 암세포에게 전투를 선포했습니다. 내 몸의 암세포를 몽땅 없애겠다. 싱가포르에 가서 면역 항암 치료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죠. 체중이 30kg 이하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 재산을 바쳐 아내를 살리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연명치료 외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과 수모를 견딜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존엄사를 선택했습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먼저 가.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당신 없는 세상에 살 이유가 없어. 존엄사 며칠 전 아내는 비서의 몸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인의 비서가 임신을 했습니다. 뱃속아기의 아버지는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여인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잠시 후 죽음 직전의 여인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죽나 봐라. 이것들을 거덜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 미움도 넘기지 못했던 그 여인이 화려하게 명품 옷으로 갈아입고 진하게 화장을 하고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과 비서에게 철저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플 줄도 몰랐습니다. 여인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해야 외출을 했던 부인은 특전사 차림의 옷을 입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가방 대신 싸구려 배낭을 걸쳤습니다. 이제는 암세포에 관심이 없어요. 있거나 말거나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동안 의미 없는 것들에 의미를 둔 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암질환이 별건가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같은 대사 질환이죠. 우리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이런 대사 질환은 머리를 맑게 하고 혈관을 맑게 하면 사라지는 질병들이죠. 그런데 암세포가 있다고 벌벌 떨면서 전 세계를 돌며 별별 회개망측한 치료를 받다니. 살아야 할 의미와 용기를 찾은 여인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체중이 50kg가 된 여인은 껍데기만 꾸미던 그런 인간에서 속이 찬 검투사가 되었습니다. 괴물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괴물이 돼야 합니다. 잇몸 질환은 노인들이 대부분 다 겪습니다. 예전에는 치아가 부실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염증이 많아서 일찍 죽었죠. 질병은 염증 반응입니다. 많은 염증이 입안에서 나타납니다. 양치만 잘해도 절반은 낫습니다. 숭늉가루를 물잔에 30%쯤 넣고 소금은 10%를 넣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물이 식으면 이 숭늉으로 양치질을 합니다. 하루에 5번 이상 하면 보름 후에는 잇몸 통증이 사라집니다. 몇 달이 지나면 뼈다귀도 뜯어먹을 수 있는 건강한 잇몸이 됩니다. 젊은이도 머지않아 고령층이 됐죠. 경제 문제는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렵지만 숭늉 양치질은 약간만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예전 노인들은 치아가 부실해서 일찍 죽었습니다. 아프기 전, 그리고 고령층이 되기 전에 잇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의 하나로 건강한 치아가 자식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있죠. 자식이 부모를 하늘처럼 모시던 시절에도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절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잇몸 관리는 건강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인체의 60에서 70%는 물이고 혈액의 50%는 물입니다. 얼마나 좋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가 피를 깨끗하게 하는 첫 번째 관건입니다. 곡물을 까맣게 태운 숭늉은 몸의 독소를 없애고 이뇨 작용이 매우 큰 물질입니다. 물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신장이 채 거르지 못하면 몸이 붓습니다. 수독증이라고 하죠. 이럴 때 검은색 숭늉은 신장 기능을 도와서 배설을 시원하게 도와주죠. 쫄쫄거리는 오줌발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숭늉을 먹고 이뇨 기능이 있는 오령산이나 좌기움, 우기움, 육미지 황탕을 알맞게 쓰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들 처방 약재는 약의 기능보다는 음식의 기능에 가깝습니다. 식약 동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이가 60에서 80대가 되면 기존 처방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체질이 바뀐 탓이죠. 정신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육체적인 충격이 왔을 때 의외로 허약합니다. 풍찬 노숙으로 단련된 사람과 온실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세상살이를 한 사람은 비상사태에서 큰 차이를 냅니다. 김상무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IQ나 EQ보다 용기를 상징하는 AQ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될 거라는 마음을 먹고 행동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긍정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김상무는 꼭 나을 거라는 신념을 연불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꼭 낫는다. 나는 반드시 낫는다. 그는 진창미로 만든 밥을 먹고 이 밥을 90% 태워서 숭늉을 만들었습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껍질을 완전히 벗긴 흰쌀을 먹어야 합니다. 과일도 껍질과 씨를 빼고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식물은 자손 보존을 위해서 껍질과 씨에 독을 숨겨놨습니다. 이 식물의 독을 없애고 먹어야 합니다. 김상무는 용기와 바른 음식, 피토테라피, 너그러운 생활, 이 네 가지를 생활의 가치로 삼았죠. 내가 상대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상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에게 정결권을 주니 한가해졌죠. 그는 아들이 학교에서 전체 수석을 못한다고 화를 냈으나 이제는 수석의 함정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기록을 본 의사는 잠시 침묵을 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난히 아름다웠죠. 불치병 환자의 5계명 1. 숭늉 마시기 2. 림프절 연고 바르기 3. 해로운 음식 안 먹기 4. 출장식 호흡 5. 겸손한 마음을 잘 지키기. 선배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만능 운동선수였고 물질적으로도 성공했죠. 환갑이 지나자 조금씩 아프더니 이제는 많이 아파. 그런데 나이 80살이면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안 죽고 사는 게 이상한 거고 아프다고 말하는 게 염치 없는 수작이야. 아픈 건 살아있다는 증거야. 오래 살 마음은 없지만 그렇다고 죽기는 싫어. 그러다 보니 날마다 숨 쉬는 게 고마워. 특별히 심하게 아픈 곳이 없으니 그럭저럭 먹고 그럭저럭 다니고 그럭저럭 자니까 살만해. 그의 지로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안 하고 몸에 좋다고 떠드는 약이나 식품을 안 먹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먹고 자기식으로 살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을 크게 벌었더니 더 큰 돈을 번 놈이 눈에 거슬려.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멋진 여자와 만났더니 더 멋진 여자를 만나는 놈이 있어. 그래서 기분 나쁘고.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이 뭘 하건 남이 뭘 먹건 관심을 버렸죠.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이라도 먹고 싶지 않으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건강 비결은 아프면 아픈 대로 지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적당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입맛이란 다 제 몸에 알맞은 것을 먹으라는 신호죠. 제 몸의 시그널대로 사는 게 하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천자홍 역천자망이란 말이 있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적당히를 강조했습니다. 적당히 살다 죽는 게 으뜸이야. 적당히가 중용이고 변증법이야. 꼴대로 살다 꼴대로 죽는 거지. 70에서 80대는 아무리 건강해도 어린아이처럼 다뤄야 합니다. 이연배는 음식이나 운동, 사회생활도 젊은이보다 30에서 50%쯤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뒤에도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뒷부분에 리뷰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